러시아 제2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심 사이를 흐르는 운하를 중심으로 북부의 베네치아로 불리며 러시아 문화와 예술이 화려하게 피어난 곳이다. 이 도시의 공연 예술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마린스키 발레단이 있다. 마린스키 발레단 역사상 유일한 외국인 단원으로 한국 발레의 희망을 보여준 사람, 세계적 발레리나 유지연이다. 호두까기 인형,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부터 백조의 호수의 스페니시 공주역에 이르기까지 유지연은 15년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최정상의 발레리나로 성장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그녀가 화려한 무대를 뒤로하고 제2의 유지연을 꿈꾸는 발레 꿈나무들 앞에 서 있다. 발레를 향한 그녀의 열정과 도전이 오늘의 유지연을 만들었다. 날개짓으로 마음을 울리는 발레리나 유지연을 만나본다. 발레 본고장인 러시아를 대표하는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무려 15년간 활동을 하시고 작년에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최정상의 자리에 계시다가 이제 스스로 한 걸음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은퇴를 결심하기까지 갈등은 없으셨습니까? 갈등이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겠죠.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 해온 게 오로지 발레였고 발레리나로 정말 세계 큰 무대에 서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까지 이뤘는데 그렇게 막상 탁 내려오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발레리나의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한평생 있는 건 아니고 발레단 들어가서 20년 딱 되면 원래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정식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생각은 하죠. 발레단 들어가는 순간부터도 20년 후면은 나는 언젠가는 그렇죠. 예,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러시아의 그 마린스키 발레단이 세계에서 유명한 발레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고 싶었고 후회는 안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었고 한국에 또 뭔가 한국에서 그냥 생활하고 싶었어요. 러시아에 그 이제 가게 되신 그 바가노바 발레 학교라는 것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아주 유명한 발레 학교인데 그러니까 그 동양인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단 한 명도 몽골하고 베트남 학생들이 있었는데 외국인 학생들은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없죠. 예, 그렇군요. 문화와 예술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이곳에는 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바가노바 국립 발레 학교가 있다. 조지 발란신, 안나 파블로바 등 세계적인 무용수들을 배출한 러시아 발레의 자존심이 된 곳이다. 유지연의 담임이었던 코바레바 선생님의 수업 시간. 클래식 발레의 문법으로 통하는 바가노바 메소드로 이루어지는 이 수업은 무용수의 내면과 표현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금 여기가 예전에 연습하셨던 공간이시죠? 네, 여기 연습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연습 많이 했죠. 보시니까 옛날 생각 좀 나세요? 많이 나죠. 더군다나 담임 선생님 클래스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던 그런 지적들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저 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는지 그때 마음가짐이랑 막 그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요? 네. 오랜만에 둥지를 찾아온 지연을 선생은 누구보다 뜨겁게 끌어안는다. 그들은 당시의 유지연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По рекомендации Ковалевой, которая в это время была в Японии, детей иностранных в нашу школу мы не берем. Тион это было исключение из правил. Девочку мы взяли, вопреки всем правилам, взяли в 15 лет. Я говорю, ну это исключение из правил. 바가노바의 금기를 깨고 입학한 최초의 외국인 학생이었던 유지연은 이곳에서 발레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근데 갑작스럽게 떠나게 됐으면 말이에요. 그 언어 문제, 이 소통의 문제가
그곳에 맞닥뜨렸을 때 어려웠을 것 같은데. 몰라서 용감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가게 되면 뭔가 예. 사전에 준비도 좀 하고 네. 이렇게 뭐 책도 좀 보고 막 그랬을 텐데 그 발레 하나만 보고 저는 그냥 후딱 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공부하고 이럴 시간도 없었고요. 너무 부랴부랴 막 2개월 만에 준비를 해가지고 네. 가가지고 그냥 책 하나 들고 갔어요. 정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요것만 그냥 그 모스크바에서 그때는 레닌그라드라 그랬죠. 레닌그라드, 맞아요. 상페테르부르크가 맞아요. 아니라 가서 겨울 방학 때 보통 외국인 이렇게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도 외국인 학생들도 이렇게 다 집회를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숙사가 이렇게 텅 비어요. 아무도 네, 없어요. 네. 근데 저는 한국에 가면 안 되겠다. 지금 얼마라도 러시아 애들하고 더 어울려야 그래야 내가 말을 배우겠다고 생각해서 예. 엄마 아빠도 저 집에 안 가겠다고 했어요. 학교 생활 적응은 쉬웠습니까? 혹시 러시아 그 학생들의 텃세라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 느끼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살짝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너무너무 감사했던 점이 실력을 무대에서 보여주거나 자기네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잘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시기 질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요. 아, 바로 인정. 그러니까는 잘하는 학생을 앞에다 세우고 그게 당연하죠, 어디나. 근데 그렇게 세우시다가 제가 이렇게 잠깐 뒤에 가 있고 그러면 애들은 당연히 너 앞에 가서 서야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약간 제가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점들을 거기서는 그렇게 애들이 해주니까 저는 너무 고마웠죠. 그 바가노바는 또 세계적인 무용수를 그 역사만큼이나 많이 배출한 이제 학교잖아요. 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안나 파블로바, 뭐 조지 발란신 등 네. 우리나라에서 그 배우실 때와 그 학교의 어떤 수업 방식, 뭐 교과 과목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바가노바라는 그 이름이 그 바가노바 발레 시스템을 만든 선생님 이름을 따서 바가노바라고 한 거예요. 바가노바 방식으로 집대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도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 바가노바 시스템을 공부해가지고 가시고 그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네. 그 체계적인 발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출신 선생님들, 이 발레단 출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지 발란신이나 그다음에 영화 백야로 유명한 네. 미하일 바리시니코프나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 이 학교 출신이시고 이 발레단 출신이시고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든지 다 중요하죠. 어디든지 기초. 제일 가장 큰 그들의 지금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네. 기초 교육이 굉장히 튼튼하죠. 무용만 배우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는요. 교육만 배우지 않죠. 네. 다른 모든 교과 과목이 다 있죠. 흔히 얘기하는 뭐 국어, 뭐 수학 그렇죠. 이런 거 다 국어, 있어요? 수학,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어, 왜냐하면 이게 영어, 발레 용어가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제2 외국어로 프랑스어, 그다음에 음악, 발레와 관련된 뭐 발레 역사, 그 나라 역사 모든 교양 과목은 다 들어 있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발레와 연관된 모든 또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배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그 학교에서 쭉 모든 걸 배우는 과정에서 지금 돌이켜 봤을 적에는 아 이때는 내가 그래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지금이야 뭐 다 이제 뭐 극복하시고 세월이 흘렀지만 그 학창 시절 때 가장 그래도 힘들었던 기억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때는 뭐니 해도 몸에 다리 부상 당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외로움도 아무래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원래 혼자서 아프면은 엄마 그쵸. 생각나잖아요. 아프면 더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감기 다른 것도 아니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연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다리에 뭐 기부스하고 앉아가지고 애들 하는 거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눈물이 고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금 같은 시간을 쟤네들은 저렇게 연습해서 늘고 있는데 나는 좀 뒤처지고 있는 듯한. 이렇게 가서 참관을 하면서도 막 눈물이 나는 거죠. 누워서 뭐 다른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게 걔네들 하는 것만큼은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게 학교 시절에는 조바심이 나고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바가노바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마린스키에 다 입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졸업 시험이죠. 국가에서 보는 졸업 시험이기 때문에 각 발레단에서들 단장님들이 오셔서 다 보세요. 그래서 우선 최고 점수를 받은 제일 잘한다고 한 학생들을 네. 마린스키 발레단 단장님이 뽑아서 너네들은 와서 우리 발레단 와서 오디션을 볼 수 있다. 여기까지예요. 아, 그러니까 바로 스카우트 뽑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거의 시험 볼 수 있는 권한만 그렇죠. 주겠다. 그러니까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통 뽑아갔을 때는 아 그래도 한 80%는 됐다. 이 생각들은 해요. 네네. 그때 그런 거 들어갈 때는 어떠셨어요? 순조롭게 쫙 진행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도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외국인을 뽑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전통 있는 발레단에서 자기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 정말 큰 발레단에서 뮤지션 때문에 자존심을 높이고 뽑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럼 약간의 그 뭐 차선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안 돼도 그래도 그래 다른 또 다른 무용단이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솔직히. 마린스키에서 이제 입단하신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많은 발레리나로서의 활동을 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무대를 꼽는다면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제 저희가 한때 이제 매년 다녔었어요. 네. 거기서 백지우스 공연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자주 맡았던 역이 이제 스페인시 공주 역을 맡았었거든요. 그걸 하고 나오는데 근데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관객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하면은 야유를 보내요. 이렇게 막 발로 쿵쿵쿵 치고. 근데 거기서 공연을 끝나고 딱 나오면은 항상 이제 극장 밖에 딱 나오면 출입구에 항상 이렇게 팬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직접 손수 만들어 오신 남자분인데 네. 조그만 화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정확하게는 잘 기억 안 나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더 재밌어요. 한국인 스페인 거리라 그랬나? 한국인 스페인 이런 식으로 스페인 공주 역을 맡았었기 네. 때문에 근데 한국인을 강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오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박수 쳐주고 그 한국인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저도 감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를 그냥 단순히 이 마린스키 발레단의 한 무용수로서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끔 해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아, 나를 이 무대에서 아무래도 이게 티가 나잖아요. 이런 그럼요. 동양인이 없고 외국인도 없는 거는 뭐 다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네. 동양인이라는 게 딱 너무 티가 나는데 관심이 조금 집중이 되겠죠. 네. 근데 얘가 어느 나라에야 보니까 한국인. 그러니까는 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 공연에도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때 그럴 때 저는 진짜 그럴 때 생각하면 무대에서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그렇겠네요. 그 15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참 나는 열심히 했고 내가 참 대견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 조사한 게 있긴 한데요. 근데 보니까 러시아 뭐 발레 역사 사전에 예, 이름 석자가 이렇게 다 네. 올랐다면서요. 네. 이게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네, 저도 감동받았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그게 이렇게 10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그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레 백과사전. 그게 마린스키 극장만이 아니라 전 발레 백과사전. 통틀어서? 네, 그래서 그게 100년에 한 번 걸친, 그게 딱 한 번 찍힌 건데 그게 그때 제가 나왔던 건데 정말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 그 다른 분들 올라가신 분들 면면을 상황을 보면 예. 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 100년 아니니까. 예. 오랜만에 마린스키를 찾은 유지연은 가장 먼저 단장을 찾았다.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домой. 마린스키 단원이었던 유지연을 누구보다 아끼고 보살폈던 단장이다. 연습실로 향하는 계단 곳곳에서 마린스키의 동료들은 지연을 뜨겁게 반긴다. Конечно.
오랜 세월 동고동락을 함께한 단원들은 동료애를 넘어 사랑과 우정을 나눈 사이들이다. 마린스키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러시아 정통 클래식 발레단이다. 발레리나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이자 최종의 목표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공연장을 울리는 음악에 맞추어 함께 점프했던 발레리나들을 지연은 이제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다.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시간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벌였던 자신과의 길고도 외로운 싸움을 생각하며 상념에 젖었다. 세계 발레의 중심지이자 발레리나에게는 꿈 같은 곳 러시아. 백야의 도시 러시아가 발레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발레를 향한 러시아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질녘 공연을 1시간 앞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발레를 보기 위해서 극장으로 몰려들었다. 발레를 향한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을 그대로 품은 마린스키에서 지연은 누구보다 빛났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은퇴 안 한 것 같아요. 다음 막에 준비해가지고 저도 나가야 될 것 같고 네, 감회가 새롭네요. 이렇게 보니까 안 떠났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오셔서 또 후학들을 어떻게 키우고 후배,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셔서 저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간단히 듣고자 하는데요. 그 발레리나가 그 갖춰야 할 조건, 뭐 덕목 어떤 게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항상 그냥 똑같은 말을 해요.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네.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지금 이 발레라는 길이 너네가 지금 좋아서 아니면은 너네가 어떤 예쁜 거를 봤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쁜 발레리나들을 봐서 어떤 환상적인 거를 보고 너네가 지금 좋아서 하고 있지만 너네가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꿈을 갖고 있는 사람 너네가 커서 어떤 발레리나가 되겠다. 상관없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지금 무용을 이렇게 힘든데도 하고 있지 않느냐. 저희 아빠가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뭡니까? 지연아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네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돌아봤을 때 네가 그 자리에 벌써 와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참 그 말씀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애들한테 하고 있어요. 대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꿈이 있으면 그 꿈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너네가 힘들어도 힘든 걸 모르게 돼. 그게 아마 아이들한테 잔소리일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너네가 되돌아보면 니네가 바라던 그 꿈, 그 위치에 와 있다고. 서울 정동에 위치한 예원학교. 발레리나 유지연이 모교를 찾아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에 전설이 된 세계적 발레리나 유지연을 만나게 된 학생들은 긴장되고 설렌다. 누구보다 학생들의 꿈을 잘 알기에 지연은 작은 노하우라도 알려주고 싶다. 발레는 내면의 몸짓을 담아내는 예술이다. 손끝의 미세한 떨림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종합 예술인 발레. 기본기에서부터 섬세한 테크닉 하나까지 전수하려는 유지연의 열정은 이곳에서도 빛난다. 개별 지도를 받게 된 학생들이 연습 준비를 하고 있다. 2학년이 되면 지금껏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공연을 개인별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팔 빨리. 그렇지. 시선. 좋아요.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후배들에게 지연은 날카롭고 거침없이 조언한다. 목이 지금 내가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손은 어디 와야 돼? 근데 여기 정수리 윗부분 여기까지 손이 닿쳐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계속 한없이 끊임없이 포즈가 올라와야 돼. 뭐를 어딜 보라 했어? 손끝 멀리를 살짝 밀었다 갖고 오라 그랬지. 섬세하고 확신에 차 있는 유지연의 가르침이 꿈을 향해 도약하는 미래의 발레리나들에게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렇지. 2010년 말에 이제 귀국을 하셔서 지금 또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라 그럴까요? 접어드셨는데 이제 앞으로 더 창창한 앞날에 갖고 계신 또 소망하시는 거라든가 뭐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고 하면 길 수 있는 그 20년 동안 제가 러시아에서 살아오면서 발레리나로서 네. 뭔가 얻어온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얻은 발레리나로서의 지식들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곳이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네.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레리나를 꿈꾸는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Я была совершенно очарована ее восторгом, ее вот к танцу, ее танцевальностью, ее каким-то таким светлым танцем. Поскольку человек был украшением здесь, в труппе Мариинского театра. И она особо выделила Тион, потому как она сказала, как сейчас помню эту фразу, она сказала о том, что это девочка, которая светится.